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껑충 올라갔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6.8도까지 올라 다소 더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도 대구 13도, 안동과 김천 8도, 포항은 15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도 최고 27도 안팎까지 올라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 기온차가 커 나가실 때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폭으로 기온이 올라가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공기가 포근하겠고요.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치솟아 초여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큰 가운데 평년보다도 기온이 높겠는데요. 모레 저녁부터 우리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 기온은 훌쩍 넘는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모레 비가 내린 뒤 기온은 차차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형 산불은 꺼졌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 조심 기간은 다음 달 중순까지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중인데요. 이 시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권에 도전한다며 4월 절반가량을 휴가를 냈는데 이재민들 사이에선 차라리 사표를 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5개 시군에 휩쓸며 27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남긴 경북 북부 산불. 최악의 산불이 진화된 지 보름도 안 된 지난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스스로 판단할 뿐만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번에 출마를 해라. 그러고는 이날을 포함해 주말을 제외하고 4월의 절반에 가까운 11일을 휴가를 냈습니다. 이달 초부터 산불 피해 복구 대책회의도 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로당 등에선 이재민 3천여 명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권을 위한 지사의 휴가 행에 이재민들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해야 되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저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하는 거는 그거는 뒷전은 놓고 우선 하대 입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사표를 내란 소리도 나옵니다. 사표서를 내고 가셔야 되지. 왜 휴가는 웬 말입니까? 관광 갑니까? 놀러 갑니까? 해외 이웃나라 놀러 갑니까? 처음에 선거할 때는 뭐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잖아. 정부가 정한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이달을 포함한 다음 달 15일까지란 점에서도 이 지사의 대권행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대권 출마 선언을 밝힌 당일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이었고 현재까지도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가 유지 중입니다. 실제로도 주말 사이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경주와 김천 등 경북 곳곳에선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초유에 지금 산불이 터졌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지금 비상대기는 기본이고 때문에 5월 15일까지는 다른 어떤 업무에 우선해서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행안부가 당장 경고를 울리고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파괴의 미학이라고 표현한 이 지사. 지사는 국힘 경선 서류 심사를 통과해 국민 여론조사 100%가 반영되는 1차 경선을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치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산림청과 경북경찰청 등 산림수사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경북 산불이 성묘객 실화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의성 안평면 괴산리 산불 현장에선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 등이 발견됐고 자연 발화를 뒷받침할 기상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합동 감식 결과 안평면 산불 발생 당일 오후 안개면 용기리에서 추가로 난 산불은 농사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발화 행위를 조사 중입니다.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을 돕기 위해 전국 각계각층에서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영덕군에 접수된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은 일반 기부 37억 8천만 원, 고향사랑 기부 16억 원으로 모두 5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영덕 지역 출향인과 동창회, 기업, 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영덕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반 기부는 영덕복지재단을 통해 하면 되고 고향사랑 이음, 위기부 사이트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 4월 17일 오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됩니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과 울진 석류굴 등 경북 동해안 29곳의 지질 명소가 우수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주상절리군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부채꼴 모양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상의 주상절리가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어 연간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좀 이제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도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멋있게 돼 있어요. 양남 주상절리와 함께 왕피천과 석류굴, 고래불 해안 등 경북 동해안에 29곳의 지질 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경북도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 4개 시군이 힘을 모아 지난 2023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왔고 2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의 의미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던 데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북 동해안이 국제적인 지질 관광과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00만 년 전 동해가 만들어질 때의 지질 흔적과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 산지가 있어 우수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4개 시군과 함께 지질 탐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지질 명소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 경상북도도 체계적인 보존 대책과 다양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가 어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배터리 산업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시는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활동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IMBC, 한경닷컴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배터리 산업도시 부문에는 전국 8개 지자체가 후보로 참여했습니다. 경주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현동에 위치한 불국사 공원을 정비합니다. 불국사 공원은 진현동 88번지 일원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시는 8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수목, 낡은 조명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선 후보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3파전으로 짜여졌고 국민의힘에선 8명이 1차 경선 대진표에 올랐는데요. 8명 중 1명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스스로 정치적 고향이라 칭했던 대구를 찾았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을 찾아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 국화꽃을 바치면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 청년 기업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경청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분들은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고 대구와 함께 이길 거라는 점을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1차 경선을 치를 후보 8명을 확정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이들은 오는 18일 비전대회를 거쳐 19일부터 이틀 동안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비전대회와 토론회를 열고 후보 각자의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열정 그리고 철학과 비전을 소상히 펼쳐드릴 예정입니다.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절반만이 살아남는데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는 22일 발표됩니다. 2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결선 투표로 5월 3일 후보를 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대표 등 3파전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4차례 지역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오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권역별 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서 오는 27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결선으로 5월 1일 최종 후보를 정합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최종 주자를 정하기 위한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7년 넘게 견뎌온 고통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정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북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상하수도관이 매설된 지역으로 나타나 집안 침하에 따른 땅꺼짐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관만 2만 9천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지하 시설물에 따른 침하 사고가 29건 발생해 경북도 역시 선제적인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원은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신라문화원 개원 32주년 기념식과 함께 산불 이재민 성금 기탁식도 개최했습니다. 신라문화원은 지난 1993년 창립 이래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전통의 현대화를 비전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영덕 구규림 관리소와 함께 이달 말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포항시 일원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조경수 유통 여부와 관련 서류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화목용 목재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목의 출처 확인과 함께 보관된 화목에서 재선충병 매개충의 침입공 또는 탈출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등 지역 문화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5K 국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음식 디미방, 포항 물회 등을 전략 상품으로 선정해 문화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이를 활용한 한글, 한식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이 기온이 껑충 올라갔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6.8도까지 올라 다소 더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도 대구 13도, 안동과 김천은 8도, 포항은 15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도 최고 27도 안팎까지 올라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 기온차가 커 나가실 때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폭으로 기온이 올라가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공기가 포근하겠고요.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치솟아 초여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큰 가운데 평년보다도 기온이 높겠는데요. 모레 저녁부터 우리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3도, 구미는 15도로 온화한데요. 낮에는 대구 25도, 구미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문경은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5도, 문경도 2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5도, 울진은 18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포항 24도, 울진은 23도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평년 기온은 훌쩍 넘는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모레 비가 내린 뒤 기온은 차차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